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주는 위성으로라도 망원경으로라도 보잖아. 하지만 이곳 심해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1925년 4월 18일 일본의 화물선이 함부르크로 향하던 중 버뮤다 섬 근처에서 갑자기 증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시체도 없고 파편도 아예 찾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1945년 12월 5일에는 미국의 공군 기지에서 해군 폭격기 5대가 비행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폭격기와 그 내부의 사람 14명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잔해 또한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3년에는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 32명과 함께 완전히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부에 위치한 플로리다 해협, 버뮤다 섬,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곳을 잇는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미스테리한 일들이 발생된다. 선박도 사라지고 항공기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며 파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미스테리한 실종으로 사건 기록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 놀라운 주장이 펼쳐집니다. FBI의 기밀문서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냉전 시대에 있던 소비에트 연방, 바로 KGB의 기밀문서의 공개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 미확인 비행체의 전초기지가 존재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의 생명체는 실제로 외계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이루 미스테리 극장 심해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미스테리의 부분은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야, 외계인이 납치하는 거래 라는 이야기부터 과거에 있던 뮤대륙 혹은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게 이 내부에 가라앉은 자리였고 그 안에 있었던 엄청난 과학기술의 에너지 때문에 무언가 잡아당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후에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최초에는 이런 가설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다. 자기장이 20에서 25년마다 변화가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 지구 자기장이 움직이면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 내핵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 자체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내용들이 흐르면서 갑자기 변화가 일으켜지는 것이다. 이런 가설도 펼쳤지요. 하지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미스테리는 두 가지 부분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원인에서 찾아냈고요. 또 하나에서 찾아낸 건 바로 통계학적인, 즉 수학적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는 심해저에 존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 때문이다 라는 비밀이었죠. 자, 안에 있는 메탄과 관련된 그 층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메탄가스로 올라와서 그 내부에 있던, 지나가고 있던 자기장을 교란시켰고 그것 때문에 침몰한 것이다 라는 과학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계학적 원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여기 자체가 많은 배, 많은 비행기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해서 통계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선박이 지나가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다른 데서 사고 나는 확률과 매우 유사한 케이스일 뿐이다. 근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야, 근데 일단 들어가면 실종됐으면, 침몰됐으면 그 증거라도,
파편이라도 무엇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었죠. 해서 음모론자들은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USO와 관련된 이야기가 확인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서는 KGB의 문서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의 문서로 되어 있고요. 크렘린 최고 탑시크릿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요, UFO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확인 비행체, 즉 미확인, 뭔가 외계 생명체 같은 존재는 이상할 정도로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겐 UFO는 익숙하겠지만 USO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UFO는 먼 외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비행체를 타고 와 지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찍혔던 것들, 목격됐던 것들을 미확인 비행체, 사람들은 UFO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음모론의 입장이죠. 하지만 각국의 정상, 각국의 정부들은 UFO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주는 약간 다릅니다. UFO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국에 영공에 침입한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식별되지 않으면 UFO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즉, 그게 무조건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르는, 자신들의 영토에 무언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들어왔는데 무엇인지 판단 안 되면 미확인 비행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UFO에 대해서도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체의 존재로서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그 압력을 뚫고 빠른 속도로 지구로 올까? 그리고 왜 지구를 돌아다닐까? 그리고 지구의 대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왜 어디에도 티가 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계인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먹지 않아도 된다. 호흡하지 않아도 된다. 텔레파시를 쓴다. 순간이동을 한다. 만약 이런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면 지구로 왜 오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요. 지구에 오는요, 우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도요. 아니, 확인할 거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와서 월등히 우리에겐 미개한 존재, 우린 굉장히 미개한 존재로서인데 왜 우리에게 찍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UFO와 대한 문제에 대해서요, 많은 학자들이 실제 외계에서 온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점들을 갖기 시작했죠. 대부분 UFO가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UFO 중에 대다수가 바다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의심점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런데 막대한 영토를 갖고 있던 국가의 옛날 기록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형체, 물체와 전투를 치른 기록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이 문서에 따르면 분명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계함. 외계함이라는 말도 참 특이한 단어긴 한데 러시아의 잠수정들이 물속에서 그런 전투를 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공개한 남자, 이름 필립 멘틀입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문서의 정보들과 그때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보했다고 하며 이걸 폭로했는데요.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러시아 잠수함들이 쫓고 쫓기는 이런 형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야, 냉전시대 때 다른 국가의 스파이 잠수함과 싸운 거 아니냐?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도 그것을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의 기사에서도 내용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사입니다. 과거 소련의 핵 잠수함 사령관이었던 유리 베케토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른 니콜라이 스미르노프라는 해군 제독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해군 장교였던 블라드미르 아즈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핵 잠수함을 몰다가 이상한 물체 케이스를 본 적이 존재한다. 1982년 바이칼 훈련 당시에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 공격을 했는데 그중 7명 중 3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그 물체를 반복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기구한 물체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물체의 속도는 230노트로 운항했다. 230노트라는 건 시속 400km 정도의 기록인데요.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항공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700km 이렇게 날 수 있고 1000km를 날 수 있겠지만 물속에서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속 400km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현실적인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속에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걸 개발한 존재가 있다면, 자,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걸 개발한 존재가 있다면 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 당시의 소련의 경쟁 국가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라면 우리보다 월등히 개발적 측면에선 기술력이 앞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외계인이란 얘기를 한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하지만 2020년 현재에서도 이 능력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전투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전투에 대한 항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중에서 폭매를 썼다, 폭탄을 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USO, 뭔가 이상한 물체가 확인이 돼서 그 경로를 막아야 되겠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올레그 소콜로프 중위가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내부에서 대위가 수중 폭매를 명령을 내렸고 수중 폭매를 시작을 딱 했을 그 당시에 중위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잔망경으로 위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밑에서는 담배 모양의 이상한 형체의 물체를 발견했고 그게 자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해 어뢰를 쐈는데 갑자기 움직이다가 멈추더니 위로 급상승을 하며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체가 갑자기 사라졌지?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잠수경으로 보니 위로 올라와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목격담에는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와서 3가지의 이상한 빛을 쐈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 길이는 200에서 250m 정도의 길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소리는 쉿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들어갔고 애초에 잠수함이 있었던 곳에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는 레이더에서 더 이상 추적도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록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저희가 그동안 USO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가지로 체크했습니다. 저번 편 기억하시나요? 야, 그거 미국이 만들어낸 걸 거야.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런데 저번 USO 기록은요,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소련이 만든 거 아닌가? 이거 이상해. 우리 해안가에 와서 공격을 했는데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소련의 입장도 미국의 입장도 2020년 현재에 보면 분명 당시 냉전체제 당시에 이상한 물체가 존재했는데 각자들은 이상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상대방이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미국도 생각했고 소련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도 확인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해양과학자인 세바스토폴에서 그 항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길 내부에서 이상한 휠을 봤다. 돌아가는 것들을 봤는데 그게 흑해에 존재했다. 그런데요, 그 흑해에 존재한 물체 자체도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기록은 더 나옵니다. 1951년 당시에 있었던 사건 기록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소련 잠수함이 엄청나게 큰 수중 물체와 마주치게 되었고 폭탄 투하 명령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물체가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 비행체가 혹시 이 녀석이 아니냐라는 의심이죠. 물론 의심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선원들은 1978년 7월에 UFO를 목격합니다. 지중해에서 말이죠. 이름 야르고라오 선장은요, 당시에 뭔가 이상한 걸 해상에서 발견하고 바로 모스크바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평평하게 펴져 있는 백진주색이었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기록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맞다면 버뮤다 삼각지대 내부에 외계인에 대한 기록, 어떤 전초 기지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USO들이 UFO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득 갑자기 없어졌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먼 바다 안으로 들어와 우리에서는 사라진 면으로 보이는 거고 바닷속에 들어온 뒤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인간의 감시가 가장 힘든 공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냥 전초 기지로서 심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구별할 수 없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해서 현재 외국에선 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USO가 UFO 연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꾸 우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자. 내부에 존재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 갈 수 없는 곳, 그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인류는 절대로 바닷속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론적 관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UFO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상 생명체가 아닌 각 국에 있는 탐사선 혹은 탐사 물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타고 있지 않게 빠르게 움직였던 것뿐인데 그걸 오해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심해는 매우 깊기 때문에 우주와 마찬가지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장한 필립 멘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강합니다. 그는 이런 책을 냈습니다. 러시아의 USO 비밀들. 근데 그는요, 과거에서부터 UFO에 대한 음모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 UFO가 아니라 USO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얘는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속된 얘기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의견도 굉장히 많지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미스테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정말 심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 왜 KGB는 이런 기록들을 탑시크릿으로 보관하고 있던 걸까요? 저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USO를 굉장히 많이 믿는 편입니다. UFO보다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보고 자꾸 이제 회의론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음모론을 너무 좋아하고 음모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인데, 제가 왜 USO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면 진짜 생각해보면 인류는 몰라요. 바닷속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굳이 해봐야 심해 깊이 정도 찾는? 그냥 레이더 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냥 지형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다 정도로 알아내는 정도인데, 뭐 아시겠지만 인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야, 되게 깊은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제가 정확히 지금 이게 뒷이야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가? 맞을 거예요. 그 타이타닉 만드신 분 맞나? 그분이 해구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그 잠수함을 타고 그 제일 깊은 해구 있죠. 그 기록조. 해구가 뭐냐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는 데 있잖아요. 판과 판이 만나면 더 뭐 질량에다 하나가 파고 들어간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골짜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찍고 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건 찍고 온 거예요. 돌아다닌 게 아니고 툭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니면 죽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심해를 못 돌아다니는 건 압력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빛을 흡수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개가 정말 자욱한 데서 라이트를 위로 쏴버리면 그 빛이 반사가 되거든요. 안개 때문에 앞이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앞이 안 보이는데 안개가 자욱한 데서 라이트를 상향으로 켜면 거기에 빛이 반사돼서 더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도 빛을 쏴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더 안 보이고 깜깜해진대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앞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런 와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찍고 오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그 안에를 탐사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 대한 그 문제는 바닷속은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바닷속을 알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과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우리들도, 그리고 진짜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미스테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외계인이 존재를 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맞으려면 저는 USO를 인정해요. USO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고, 그리고 뛰어나게 차라리 뭐 심해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심해 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휙 왔다가 그냥 삥 돌아다니다 사라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UFO 목격담도 모두 믿을 수 없어요. 근데 USO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목격담을 다 믿겠어요. 근데 뭐 목격담을 무조건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존재의 증거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히 USO는 사진 증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거 틱택이라고 부르더라고. 맞나? 틱택, TIC, 틱택 UFO인가?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UFO 같은 게 막 날아다녀서 미국 해군이 공개했던 그걸 이제 틱택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틱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뒷이야기가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죄송해요. 여자는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미국에서 UFO라고 한 건 뭐냐면, UFO, 미확인 비행체, 외계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는 비행체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론인지 뭔지 모르겠다. 다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영토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USO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해군이 왜 발견했지? 왜 바닷속이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틱택도 USO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USO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외계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돌아다니다가 잡혔고, 그리고 사라진 게 바닷속이다.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일단 저는 USO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도, 그냥 미스테리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순간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인도 사실 사람자를 붙여서 뭐 사람 외계인이라고 하지만 전지전능하잖아요. 호흡 안 해도 밥 안 먹어도 되고, 뭐 막 순간이동하고 막 머리로 막 텔레파시로 대화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면 지구에 올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멀리 오고 대기권을 어떻게 뚫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바다예요. 왜냐면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그 안에 못 올 것이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인간은 그 안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등잔 밑은 어두우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렵고. 그래서 바다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음모론인데,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음모론인데, 심해 공포증을 음모론으로 엮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알고 있다. 인간이 그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걸.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해 공포증이라는 거를 이용했다? 그건 이제 제 주장이 아니고요. 외국에는 지금 USO와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UFO도 있는데, 이제 UFO는 아주 한물 많이 지나간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외계 행성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USO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한 번쯤 재밌게 생각해볼 만한. 그리고 저한테 회의론자라는 말 나쁜 건 아닌데 저도 음모론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UFO보단 USO를 그나마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네.